퇴직하면 공기 좋은 곳 가서 텃밭이나 일구며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서울은 숨이 막히니까요. 그렇게 말하던 62세의 박철수 씨가 겪는 은퇴하던 해봄, 경기도 외곽의 한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하며 퇴직 후에는 자연 속에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해온 그에게 서울은 그저 비싸고 복잡하고 젊은이들의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박 씨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꿈꾸던 전원 생활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외롭고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이 말은 어쩌면 지금 은퇴를 앞두고 서울을 떠날 계획을 세우는 수많은 5060대에게 꼭 필요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시골행이라는 공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도시 생활은 비싸고 번잡하고 은퇴자에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특히 집값이라도 줄이자는 생각에 전원주택을 지어 내려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골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생활비가 적게 들 거라 여겼지만 병원 한번 가려면 왕복 2시간, 대중교통이 끊긴 후엔 사실상 외출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로움과 단절. 박 씨가 다시 서울로 돌아온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 마포구에 살다가 충북 제천으로 내려간 61세 김은숙 씨입니다. 텃밭 가꾸고 닭 키우고 마을회관 다니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상상했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다들 각자 바쁘고 생각보다 폐쇄적이더라고요. TV가 유일한 친구가 되면서 마음이 점점 우울해졌어요. 김 씨는 8개월 만에 원래 살던 서울 근처 아파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손주들과의 왕래도 끊기고 동네 친구도 없어지자 그 외로움은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63세의 정영호 씨입니다. 정 씨는 서울 은평구에서 퇴직 후 충남 홍성에 귀촌을 했습니다. 처음엔 저렴한 주택에 만족하며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삶이라며 흡족해했죠. 하지만 곧 현실을 마주합니다. 인터넷이 느려 유튜브 채널 운영에 제약이 생기고 병원 진료를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서울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허리를 삐끗했을 때 급히 도와줄 이웃도 가까운 병원도 없어 고립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결국 정 씨도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반대로 살아남은 경우입니다. 60세 임미정 씨는 서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직 이후 강남에서 잠실 근처의 소형 아파트로 이사하며 주거비를 줄였고 동네 문화센터, 보건소, 복지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삶의 질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전원주택 지어간다길래 부럽기도 했죠. 근데 내가 지금 병원도 가깝고 친구들도 근처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매일 다니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은퇴 생활 아닌가 싶어요. 임 씨의 삶은 서울에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다는 좋은 예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왜 무조건 시골로 떠나지 말라고 조언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후는 혼자 사는 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더 많이 고민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시골의 정적인 환경은 단기적으로는 평온함을 주지만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긴급한 상황에서의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도시형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병원, 대중교통, 치매 예방센터, 복지관, 문화시설 이 모든 게 가까이 있다는 건 나이 들수록 더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시골살이는 생각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 않습니다. 상수도, 난방, 차량 유지비, 택배 배송료, 병원비, 커뮤니티 가입비 등 숨은 비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울에서는 공공 프로그램과 복지 서비스가 훨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동사무소만 가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서울은 비싸다는 편견만으로 떠나버리지만 실상은 활용하기 나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서울에 살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충동적으로 이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시뮬레이션 해보고 6개월 정도 임시 거주를 해본 뒤 결정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또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배우자와 자녀, 가까운 지인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서울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점점 소중해지는 사회적 자산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철수 씨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결국 내가 원했던 건 조용한 숲이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동네였어요. 늙는다는 건 더 가까이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이 말은 시골과 도시에 대한 단순한 이분법이 아니라 노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되짚게 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서울에 남는다는 건 단순히 편한 선택이 아니라 은퇴 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적극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곳이 사실은 가장 잘 준비된 은퇴지일지도 모르니까요. 먼저 핵심부터 짚자면 은퇴 이후 서울에 머무는 것이 돈이 더 들기 때문에 나쁘다는 건 큰 착각입니다. 물론 주거비는 지방보다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생활비 전체로 보면 서울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고요? 1. 의료 접근성의 가치는 생각보다 크다. 서울에는 종합병원, 전문의료센터, 재활병원이 밀집해 있죠. 60대 이후 건강 문제는 하루아침에 찾아오기도 해요. 병원 하나만 놓고 보면 시골에서는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30분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서울에선 버스나 지하철 타고 1020분이면 대형 병원에 도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은퇴 부부가 강원도 홍천에 전원주택을 짓고 이사했어요. 살면서 자잘한 질병이 생겨 강동 경희대 병원까지 왕복을 자주 했죠.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주유비, 주차비, 식사비 등을 합하면 한 번 서울 병원 다녀오는데 56만 원이 들더랍니다. 한 달에 23번 다니면 20만 원 가까운 교통비가 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응급 상황엔 대응이 더 어렵죠. 서울에서는 그 돈이 전혀 들지 않거나 지하철 요금 1,400원 정도로 끝날 수 있어요. 그만큼 건강 리스크 대응력이 서울이 훨씬 높다는 거죠. 2. 생활 인프라가 노후 생존력이다. 은퇴 후에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요. 이럴 때 중요한 게 바로 동네 인프라예요. 서울의 자치구별 복지관, 문화센터, 도서관은 중장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도봉구 문화정보도서관의 경우 60대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편집, 스마트폰 교실, 실버 합창단 등 프로그램이 무료로 열려요. 또 서울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겐 방문 요양이나 주간 보호 서비스를 훨씬 쉽게 연계해줘요. 요양원도 많고 선택지도 다양하죠. 반면 지방은 한 지역에 요양시설이 23곳뿐이라 선택이 제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엔 시장, 마트, 약국, 은행, 택배 시스템이 빽빽하게 있어서 차 없이도 가능한 삶이 가능해요. 은퇴자에게 차량 유지비 보험, 주유비, 정비비는 무시 못할 부담이거든요. 서울에선 걷고 타고 다 되는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3. 주거비 줄이는 현실적 방법도 있다.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하고 걱정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돼요. 5060세대 중에는 아예 도심 속 작은 전세방으로 갈아타는 전략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용산이나 노원, 성북, 은평 같은 구는 1.52억대의 전세로 1015평 규모의 소형 빌라나 연립주택을 구할 수 있어요.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생활비를 줄이는 60대 싱글 여성들의 선택지로 이런 곳이 인기예요. 그리고 서울시는 고령자 맞춤 공공임대도 확대 중이에요. 장기 안심주택이나 어르신 행복주택 같은 제도가 대표적이죠. 또 요즘은 셰어하우스 개념으로 60대 이상 은퇴자끼리 같이 사는 사례도 늘고 있어요. 생활비, 관리비, 외로움까지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죠. 4. 외로움은 돈보다 무섭다. 서울은 사회적 연결망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게 정말 커요. 오랜 친구, 이웃, 교회나 성당, 단골 가게 사장님까지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에요. 나이 들어서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되거든요. 실제로 은퇴 후 지방으로 내려갔던 분들이 가장 먼저 호소하는 문제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도시에선 카페 한 곳, 공원 하나, 택시기사 아저씨와의 짧은 대화조차도 외로움을 덜어주는 소중한 순간이 돼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무조건 떠나기 전
6개월 단기 임시 거주해보기. 은퇴 전 병원 마트 복지시설 인프라 지도 직접 그려보기. 서울형 소형 주거나 공공임대, 셰어하우스 옵션 조사. 복지관, 구청 문화센터 프로그램 적극 이용. 자동차를 버리고 살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생활권 재정비. 매달 외출 목적이 분명한 생활 루틴 만들기 걷기 모임, 시장 보기 등. 은퇴는 단순히 돈으로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주 갈 곳이 있고 말 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갑자기 아플 때도 도와줄 시스템이 있는가? 그것들이 결국 살아있는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서울은 그런 요소들이 가장 잘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무조건 떠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보단 어떻게 서울에서 더 가볍고 지혜롭게 살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 보세요. 떠나는 건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돌아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